기회비용에 관한 이야기이다. 언젠가 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마을 금고를 봤다. 기사 중에 1년에 마을 금고에 1억을 넣어도 봐야 이자가 70만 원도 안 되는데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조만간 은행에 돈을 넣어 두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마이너스 금융 시대가 올 것이다. 내가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낡은 빌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 보수에 한계가 생기고 정부의 저금리 임대 지원으로 세입자들이 좀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다 보니까 전세를 2개나 빼주는 문제를 겪었는데 임대는 안 나가고 세입자는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급전을 여러 군데서 끌어다 쓰고 카드 현금 서비스도 풀로 받아서 돌려막고 나니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많아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난 그 친구에게 마을 금고에 예치한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진 빌라 4개에 각각 2,500만 원씩 근저당 설정을 하고 년 6% 이자를 받으면 어떠냐고 물어봤다. 기회비용이란 것은 어떤 것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얻는 이익과 있는 손해를 다 말하는데 금전적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간의 만족도도 다 포함해서 하는 내용이다. 마을 금고에 돈을 두는 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고 이자도 1년에 70만 원 생기고 집에다 돈을 두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할 것이다. 집에 돈을 두면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지만 도둑을 맞는다거나 하는 불안감이 없을 수 없고 마을 금고가 열려야 돈을 찾을 수 있고 가서 찾아야 하고 물론 송금할 때는 아니지만 1년에 이자도 70만 원이나 생기고 물론 세금 20% 떼면 50만 원 정도겠지만 마을 금고에 돈을 두는 게 불편한 것보다는 이익이 더 많아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나한테 1억을 빌려주고 담보로 빌라 4채를 잡고 빌라가 팔리면 원금도 회수하는 조건이면 황금성은 떨어지겠지만 1년에 이자 600만 원이 생기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말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 일성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다. 10년 동안 빌라 담보 대출 중 절반 이상을 갚았고 연체 한 번 없이 이자를 내왔었는데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애기해봐야 오해만 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회비용으로 보면 친구는 1억을 마을 금고에 두는 것을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마을 금고에 지불하는 것과 같은 꼴인데 보는 관점에 따른 차이를 애기할 뿐이었다. 같이 밥을 먹고 집으로 오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내가 가진 부동산 목록과 주소를 보내보란다.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와서 정리해서 보내줬다. 카톡이 왔다. 자기보다 돈도 더 많은데 집을 팔아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니까 그런 애기를 한 거지. 집이 팔렸으면 그런 애기를 왜 했겠냐. 자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문제를 애기한 건데 저런 애기는 뭐하러 한 건지 궁금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 카톡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근저당을 하고 산 선화동 토지 지분이 생각이 났다. 예상보다 결과가 많이 적게 판결이 난 물건으로 나도 이 재판 때문에 400만 원이나 손해를 봤다. 내 권리가 침해를 당했고 상대방이 내 권리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부당한 권리만 내세우면서 보상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한 재판이고 재판 결과도 내 권리가 침해를 당했고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재판 비용의 4분의 3을 나에게 부담하라는 판사의 판결이 어이가 없었다. 토지 사용료도 월 35에서 4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경계 측량으로 그 토지의 권리는 확인했지만 토지 감정이 예상보다 7분의 1 정도로 나와서 월 사용료가 4만 원에 그친 판결이었다. 약속대로 그 사용료를 매달 받아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압류할 때 사용하려고 목록을 보내라고 한 느낌이 들었다. 참 씁쓸하다. 선택을 할 때 생기는 게 기회의 비용인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기회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없지만 선택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기회 비용은 발생합니다. 기회의 비용은 언제나 0보다 큽니다. 기회의 비용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계학에서는 명시적 비용만을 비용에 포함시키지만 경제학에서는 명시적 비용과 기회비용 둘 다 비용에 포함시킵니다. 화폐적인 가치만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지 만족도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회비용은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합니다. 당신이 앞에 세 가지 A, B, C 선택이 있는데 어느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 하지 않은 것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기회의 비용인데 그 가치가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경우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투자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경우 0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 투자 가치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투자 가치가 없는데도 억지로 만들어서 비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A 10시간 동안 당신이 애인과 데이트를 한다. 데이트 비용은 10만 원을 사용함. B 10시간 동안 당신이 알바장에 가서 일을 해서 일당 5만 원을 받는다. C 10시간 동안 당신이 방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잠만 잠. 당신이 A를 선택했다면 B를 선택한 것보다는 명시적 비용으로는 15만 원을 손해보고 기회비용으로는 B를 택했을 때 A를 택한 것보다는 15만 원의 명시적 이득이 있고 기회비용으로는 C를 택했을 때 A를 택한 것보다는 10만 원의 명시적 이득이 있는데 B가 C보다 명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으로 보면 기회비용은 15만 원이지만 A를 택해서 몸이 아파서 병원비를 10만 원 사용하게 됐고 C를 선택해서 병이 안 생겼다면 C를 택하는 게 A보다는 25만 원 명시적 이득이 생깁니다. 이것처럼 기회비용은 항상 어떤 상대와 비교해서 생길 수 있는 돈과 시간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걸 비교하는 것이고 당신은 애인과 데이트를 하면서 사용한 시간과 명시적 비용보다 만족도가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진다면 더 성공적 투자가 됩니다. 그런 가치가 배제되고 단순하게 금전적 시간적 투자 비용만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만 원의 가치 1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기회비용 만 원짜리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건 별게 없다. 금액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고민을 해야 하는 금액이다. 로또 2장을 살 수 있다. 5천 원짜리 백반을 2번 사 먹을 수 있다. 담배 2갑을 살 수 있다. 2천 원짜리 김밥 5줄을 살 수도 있지만 4천 원짜리 김밥이라면 2줄밖에 못 산다. 김치 2근을 살 수 있다. 라면 10개를 살 수 있다. 계란 2판을 살 수 있다. 당구를 1시간 칠 수 있다. 커피 믹서 60개를 살 수 있다.